네, 반갑습니다. 강무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6년 1월달 한글 문제 A형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아스 프로그램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과 한글 확인하시고 수험번호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우리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누르고 한글 실행하시고요. 바탕화면 한글 더블 클릭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시험 준비 작업 일단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세문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 작업할 때는 쪽의 메뉴를 이용합니다. 상단에 쪽 글자를 선택하시고 좌측에 편집 용지 누르신 다음에 자, 그 다음 용지 여백 부분에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 10으로 하고 왼쪽과 오른쪽 11씩 맞추겠습니다. 위쪽 더블 클릭 10, 그 다음에 머릿말 더블 클릭 10, 그 다음에 꼬릿말 10, 아래쪽 10을 입력하고요. 왼쪽은 11씩, 오른쪽 더블 클릭 11. 다 되셨다면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매기기 들어갈 텐데요. 1점 엔터 5번, 2점 엔터 5번. 쪽 바꾸실 때는 쪽 나누기, 쪽에 있는 메뉴 중에 나누기 누르셔서 3점 엔터 5번, 4점 엔터 5번, 그리고 쪽 나누기 누르셔가지고 총 왼쪽 아래 3-3쪽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화살표를 위로 쭉 올리셔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일단 준비가 됐다면 저장 버튼 누르셔서 자, 문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뜨면 자, 우리는 문서 들어가셔가지고 ITQ 더블 클릭, ITQ 내에서 파일 이름을 자, 문서 ITQ 확인하시고요. 문서 ITQ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여러분 이름으로 작성을 하신 후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줍니다. 저장하셨다면 자동적으로 하단에 코아스 프로그램 실행하셔가지고요. 우측 상단에 답안 전송 누르셔서 이름이 제대로 됐다면 파일 존재 있음 뜰 거고요. 답안 전송 눌러서 전송을 성공시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제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잠깐 보면요. 자, 스타일 문제인데요. 스타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출력 형태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요. 출력 형태 적으실 때 여기에 쭉 영어를 한 줄로 적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한글을 한 줄로 쭉 적어줍니다.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작성하실 때는 1점 밑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 줄로 쭉 적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만 누르십니다. 엔터 한 번 누르고요. 그 다음 한글로 자, 작성을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하실 때는 역시 1번호가 들어가지 않게 두 줄을 드래그 하시고
제가 틀린 게 있어서 고칠게요. 자, 드래그 하시고, 자, 이제는 쪽 메뉴가 끝났고 1번 문제는 서식 메뉴를 이용합니다. 서식에 글자 선택하시고 서식에 보시면 스타일 추가하기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스타일 추가하기 선택하신 다음에, 자, 문항상에 이제 첫 번째 스타일 이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 스마트 쉘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스마트 쉘터. 자, 이거 스타일 이름 작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문단 모양 이제 진행할 텐데요. 색깔이 안 칠해주네. 편지. 잠시만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선택 기능이 없나요? 대신 이걸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단 모양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조금 텀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단 모양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모양 하실 때, 자,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 자, 문제 보시니까 문단 모양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가격 10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여백의 왼쪽을 더블 클릭해서 15, 그 다음에 문단 아래 찾으셔서 더블 클릭 1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문단 설정 완료, 설정 누르시고요. 그다음 글자 모양. 자, 이 두 번째는 글자 모양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글자 모양 하실 때는 먼저 장편 공통적인 부분인 장편과 자간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과 이제 영문에 따라서 글꼴을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편 자간 먼저 하고 한글, 영문에 따라서 글꼴 설정 들어갈게요.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자, 먼저 이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을 때 장편과 자간을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장편 부분은 95, 자간은 5로 설정할게요. 장편 더블 클릭 95, 95, 자간을 더블 클릭 5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꼴로 넘어갈 텐데, 글꼴은 이제 한글과 영문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한글을 선택하시고, 한글의 글꼴은 궁서, 여기 글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궁서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영문으로 바꾸시고요. 영문은 문항상의 도둠. 자, 글꼴에 더블 클릭 도둠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보시면 대표 95, 5 지정하시고 한글 궁서, 그 다음 영문 도둠 설정하신 다음에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걸 적용하시려면 지금 서식 부분에 보시면 스마트 셀터라는 스타일이 추가된 거 보이실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 표 만들기 들어갈 텐데요. 역시나 2번 밑에 클릭하시고요. 자, 표는 넣는 거다. 자, 그래서 메뉴가 입력 메뉴로 오시면 됩니다. 입력의 글자 누르시고요. 표의 위에 모양 부분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이번에 문제 나오는 표는 항상 칸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줄은 5고 칸은 6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편하고요. 체크하시는 부분은 이 글자처럼 지금만 체크하시고 마우스로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를 없애줍니다. 자, 그래서 5, 6 글자처럼 취급,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 해제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기. 자, 이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글자는 출력 형태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입력하시는데요. 지금처럼 숫자에 콤마 이거 빠진 부분은 콤마는 빼고 숫자만 입력하셔도 나중에 콤마 적는 방법이 있으니까 숫자만 입력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그러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탭키, 키보드에 탭 버튼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좀 이렇게 옆으로 적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성하기 편하신 방법으로 화살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탭으로 이동하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적으실 때는 숫자만 적어주세요. 콤마 말고. 자, 이렇게 입력이 다 완료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차트 조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입력을 했죠. 선생님 잠깐 실수했네요. 자, 표 조건 넘어갑니다. 자, 표 조건, 표 전체에서 도둠 10. 일단 캡션은 나중에 넣을 거고요. 표부터 먼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도둠 10. 요거를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글자 드래그 하실 때 굳이 이 테두리 쪽에서 드래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드래그 하실 때는 이 글자 그냥 가운데쯤 두시고 드래그를 하셔도 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글꼴 바꾸실 때는 여기 빠른 메뉴 이용하셔가지고요. 글꼴, 자, 화살표 누르시고 거기서 시스템 글꼴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글꼴체 모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둠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도둠의 10 완료됐고, 그 다음은 정렬 부분 들어가실 텐데, 정렬하실 때 일단 먼저 가운데 정렬을 모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정렬로 들어갑니다. 굳이 문자만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숫자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처음에 전체로 먼저 가운데 정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부분만 따로 잡고 오른쪽 정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를 가운데 정렬 부분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드래그 하셔가지고 걔를 오른쪽 정렬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부분 잡았을 때 지금 아까 콤마 안 적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처리해 줄 건데요. 하실 때는 요 선택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 콤마 넣는 걸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합니다.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자리점 넣기 누르시면 콤마 아까 안 적었던 쉽게 작성이 완료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자랑 숫자 정렬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셀 배경, 자, 이거는 출력 형태 위치 보시고 셀 배경 노란색 넣겠습니다. 자, 요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여기 그 단축키 중에서 L이라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라인 테두리랑 배경색 넣을 때 사용하는 게 L이라는 단축키거든요. 단축키를 제가 수업관에 많이 설명 안 드리지만 이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란색 영역, 자, 보시고 단축키 중에서 L 단축키 누르시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배경을 넣을 텐데요. 배경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색 선택하시고 면색에 우리 노란 색깔 찾으셔서 클릭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눌러서 노란 색깔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고 캡션 기능 이용한다. 먼저 계산 기능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는 위치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X자 들어가기 때문에 X자 있는데 제외하고 영역을, 자, 지금 내가 드래그하는 요 네 가지 영역을 더해서 합계의 칸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드래그하는 영역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숫자 부분을 3개, 4개를 더해서 합계에다가 내가 결과를 도출하겠다. 드래그 영역 보시고요. 마우스 요 안에서 오른쪽 클릭 하시면, 자, 밑에서 세 번째 블록 계산식이 있는데요. 자, 계산식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합계나 평균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은 문제 합계인지 평균인지 잘 보시고 합계 구해라고 했으니 합계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미처 하지 못했는데 이쪽을 다시 오른쪽 정렬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오른쪽 정렬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게 캡션 기능 이용한다. 자, 캡션은 들어가실 때, 자, 상단부에 보시면 이 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표를 여러분들이 해제하시면 나오지가 않아요. 표를 선택하셔야지 나오는 메뉴고요.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우측편에 캡션이라고 있으신데요. 자, 캡션의 아래쪽 글자 부분 선택해서 위치를 위쪽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 표일이라는 거를 이제 백스페이스 지우는 키로 지우시다 보면 지움이라고 나오시는데 이걸 지움 눌러서 마저 지워 두시고, 글자는 이 표에서 보시면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표에 스마트 센터 평일 쭉 해서 나오는 글자 있죠.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작성을 하시고요. 아까 1번에서 미처 못했던 여기에 캡션에 자, 도둠십 같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지정하시고요. 자, 글자는 도둠십. 자, 상단에 빠른 메뉴 이용해서 시스템에 도둠십 하시고, 문항에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정렬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니 정렬도 오른쪽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제목 글꼴,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선 모양 할 건데, 선 모양도 역시 단축키 테두리랑 배경이 L키 이용해서 할 건데요. 위치 잘 보시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이중실선으로 할 건데요. 먼저 바깥에 먼저 이중실선 넣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관계없으나 저는 첫 번째 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이렇게 선택해서 이중실선을 넣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표를 선택하시고 단축키 L 누르시고, 자, 테두리 창에서 테두리의 종류를 자, 밑에서 네 번째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해서 넣어줍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을 선택하시고 역시 L 하시고 종류를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을 선택해서 L, 그 다음에 종류를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 X 표시도 해줘야 되는데 단축키 역시 똑같아요. 자, 오른쪽 아래 칸을 한 칸만 딸깍 선택하시고 역시 L 단축키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대각선은 테두리가 아니라 대각선이란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각선 선택하셔서 대각선의 방향을 사선 해서 X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이제 표 문제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문제로 넘어가시게 될 건데요. 차트 하실 때는 먼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노란 색깔 쓰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 색깔 이용하셔서 먼저 노란색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자, 표는 넣는다. 마찬가지로 아까 표와 똑같이 입력해서 차트 선택하시게 되면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차트를 넣어줍니다. 자, 전 여기서 나오는 차트가 지금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택을 잘 하셨다면 굳이 필요 없고요. X 누르시고 지금 차트 위치 보니까 표 위로 올라가 있죠. 혹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요거를 표 밑으로 내리실 때는 우리 아까 캡션 넣듯이 여기 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서식 선택하시면 우측편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으세요. 그걸 체크하시면 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을 드래그 하시면 늘릴 수가 있거든요. 표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번, 2번이 모두 완료됐고 이제 제목 부분 요거를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진하게 12 그리고 글자 입력까지 하실 때는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속성창이 뜨면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제목 편집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부터 입력하실 텐데 글자는 여기 있는 출력 형태에 있는 스마트 셀터 이 글자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차트 내용 부분에 하시고, 자, 글자 입력 완료되시면 글꼴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굴림 진하게 10인데 이게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바꾸셔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뭐 조금 팁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글밖에 없으니까 한글 글꼴만 바꾸셔도 관계는 없으시거든요. 자, 더블 클릭해서 굴림. 자, 원래는 이거를 엔터. 자, 두 개를 모두 바꾸는 게 맞으나 지금 어차피 바뀌는 게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굴림으로만 바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는 12 설정을 하시고 굴림 진하게 12 그 다음에 설정 여기서 이제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그림자 넣기. 자, 그럼 오른쪽에 차트 제목 부분에 들어오셔서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은색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넣으실 때는 요 옆에 효과 부분 들어가시면 그림자 있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 바깥쪽 첫 번째 거 항상 씁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위에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 위에 글꼴은 제가 표시하는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그 축, 세로축이랑 가로축 그리고 범례까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추가할 텐데 여기에 있는 축제목까지 모든 글자를 굴림의 보통 10으로 한다. 보통이란 말은 사실상 그냥 진하게랑 효과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굴림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동하시고요. 굴림으로만 바꿔줄게요. 자, 참고로 여기는 숫자기 때문에 한글이 아니라 숫자는 영문 취급입니다. 얘를 굴림 엔터. 뭐 헷갈리신다면 요거 두 개 다 바꿔두세요. 원래 하듯이 굴림 엔터에서 굴림 아무것도 안 누르면 보통 10 굴림만 바꿔주시고 설정.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건 한글밖에 없으니 더블 클릭,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 여기도 한글이 굴림 엔터 설정. 그 다음에 범례 쪽에도 한글밖에 없으니 더블 클릭,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 편집, 한글에 굴림 엔터 하시면 설정 하시면 글자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축제목, 그 다음에 축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범례 부분에 여기 채우기 흰색 선 테두리 넣고,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이쪽에 눈금선이 없어졌어요. 눈금선 없애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 간격 잡아주고, 이게 기타 형태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축제목과 범례 부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목 추가하실 때는 자, 상단에 차트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왼쪽에 보면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누르시면 축제목에 자, 우리는 세로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해당 축제목을 더블 클릭, 오른쪽 제목 편집 입력하시면 축제목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여기 단위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 내용 부분에 가로 여시고 단위명 입력하시고요. 자, 말은 안 나왔지만 글꼴은 항상 도둠, 자, 아까 나왔던 굴림, 글꼴 아까 둘림 나왔으니까요. 글꼴은 굴림으로 맞춰줍니다. 참고로 요거는 문자랑 그 다음에 글자가 다 들어가 한글과 기호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 영어 모두 바꿔주십니다. 굴림 엔터, 영어 더블 클릭 굴림 엔터 하셔서 바꿔주시고 설정. 그럼 이거 세로로 씁니다. 이거 글자를 눕혀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자, 갑축 제목 서식에서 우리 크기 속성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글상자라고 있으신데요. 거기에 글자 방향이 있습니다. 자, 크기 속성 글상자 글자 방향을 가로로 눕혀주시면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글상자 가로로 눕혀주시면 글자가 눕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부분에 채우기 흰색, 선 검은색 한번 해볼게요. 자,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 페인트통 페인트통이 아니라 여기에 선과면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은색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눈금선 없애겠습니다. 제가 회색 선이 여기 보면 뒤쪽에 없죠. 이 부분은 아까 그 축제목 추가한 것처럼 차트 구성 요소 추가 들어오셔서 눈금선 지금 하나만 체크되어 있죠. 가로 눈금선이 걔를 없애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 간격 잡아줄 텐데요. 자, 축에 보시면 세로축 갑축이라고 하는데요. 선택하시고 우측편에 갑축 선택하시고 우측편에 자, 그래프 모양이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축 속성 들어가서 최소, 최대, 주 체크를 해주시고 최소값과 최대값, 주간격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문항상에 보시고 자,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5,000이고 간격은 얘네 둘 사이 간격이 5,000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0입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최소값은 0 그대로 두시면 되고 최대값은 15,000이었고 그 다음에 단위는 5,000씩 올라간다. 그래서 5,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자, 문제에 맞게 0 최대값은 15,000 간격은 5,000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트에
나머지 요소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목 범례를 먼저 설정하시고 문제에 주어지지 않지만 여기 눈금선 없애기, 그 다음에 축 간격 맞추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첫 페이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할게요. 좌측편에 단축 메뉴 중에서 저장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코아스 선택하셔서 코아스에서 답안 전송 누르시고 답안 전송은 답안 전송 눌러서 성공 뜨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이제 휠을 쭉 굴리셔서 3번 밑에다가 이제 수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푸실 때는 여기에 있는 1갈로 되어 있는 거나 2갈로 되어 있는 건 직접 입력하시고 나머지 수식만 수식 만들기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밑에다가 갈로 열고 1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요. 자, 수식도 넣는 거니까 입력 부분 글자 선택해서 수식 위액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기는 수업 때 많이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가지고 알파벳 그대로 입력되고 특수한 문자들 여기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와 좀 비교하면서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실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앞쪽으로 지우고 싶은 앞쪽 오른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비교하면서 입력하기 위해서 자, 이쪽에 제가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는 사라질 뿐이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두고 소식 이렇게 하면 안 사라지죠? 자, 이 알파벳 E는 대문자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E는 대문자로 우리 타자 치듯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역시나 그대로 키보드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근호 루트 되어 있는 거를 근호 부분 찾으셔서 근호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 칸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워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부분 자, 입력하시기 전에 이게 분수가 되어 있죠. 분수는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먼저 분자부터 자, 대문자 키보드로 GM 입력하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R 그 다음 오른쪽 하시고 근데 지금 여기 커서 위치 잘 보셔야 되는데 분수 안에 있죠. 그럼 이런 늘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분수 바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한 칸을 더 눌러서 분수 바깥으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쉼표 입력하시고 분수 입력 전에 분수 그 다음에 R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위첨자라고 합니다. 자, 위첨자 3 입력하기 전에 자, 첨자 부분 들어오셔서 위첨자 찾으셔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3 자, 화살표 아래쪽으로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T 대문자 입력하시고 첨자에 위첨자 하신 다음 2 오른쪽 화살표로 한 번 더 나가 주시고 는 자, 분수 형태 만들어 주시고 GM 화살표 아래쪽 4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있죠. 소문자로 이 부분은 이제 대문자 소문자 있으니까 소문자 쪽에 보시면 파이 기호 있습니다. 파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첨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마무리는 닫으실 때는 요 오른쪽에 보면 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넣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 수정하실 때는 이 수식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입력이 된다. 자, 그럼 다시 넣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살짝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갈로 2, 갈로 한 칸 띄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입력에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식 입력하실 때 여기 있는 적분기호 들어가 있는데 적분기호도 찾아볼게요. 적분기호 클릭하셔가지고 하나 적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0 자, 화살표 위로 올리셔서 얘는 3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분수 만들어 줄게요. 분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근호니까 근호 입력하신 다음에 6T 키보드를 입력하시고 위첨자 선택하시고 2 오른쪽 화살표로 나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18 이 키보드를 입력합니다. T 더하기 12 키보드로 다 입력 가능하고요. 화살표 아래쪽으로 더 이동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동하시고 아래쪽 분자에서
분모해서 그 다음에 오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나가주시고요. DT 키보드 입력하시고 는 11.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넣기 좀 빠르게 입력했는데요. 수식 부분은 여러 유형을 여러분 키보드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휠을 쭉 굴려서 4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도형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만드실 때 팁은, 자, 애초부터 계획을 잡으실 때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층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자, 일단 배경, 회색 배경 먼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순서가 얘네들은 여기 파란 색깔 제목과 하늘 색깔 요거는 이제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요, 2층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회색 먼저 만들고 글 제목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회색 만드실 때 넣는 거니까 입력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그리기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사각형 선택하시고 넣고 싶은 위치에 클릭, 그 다음 이 안을 더블 클릭. 자, 치수 부분, 그럼 선을 잘 봐야 돼요. 이 전체 회색깔이 어디 선이 나와 있는지. 자, 보시니까 여기 보면, 자, 이쪽에 화살표 나와 있죠. 가로가 130, 세로가 145. 자, 그러면 너비 부분, 너비가 130, 그 다음 높이가 145 입력하시고,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크기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기 고정 선택하신 다음에, 자, 채우기로 이동합니다. 자, 채우기 들어가서, 자, 지금은 문제상에 회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여기 위에 조건에 보시면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 들어가서 면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요 아래쪽 색깔을 하는 것보다는 요 위쪽에 테마색들이 이용하시면 겹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테마색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선은 곡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항상에, 자, 어떤 곡률인지 보셔가지고 이거는 둥근 모양 곡률이거든요. 그래서 둥근 모양 선택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살짝 여러분들 드래그로 원하시는 위치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부분, 여기 있는 얘는, 자, 아까 도형이 아니라 글상자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기 도구 좌측편에 보시면 우리가 선택했던 게 이게 도형이었고, 첫 번째가 글상자입니다. 글상자 클릭하시고, 글상자는 원하시는 위치 딸깍 누르시고, 글상자는 더블 클릭하는 위치가 안쪽에는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글상자는 이 테두리 쪽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열립니다. 그 다음 기본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기본 항목에 치수 한번 보겠습니다. 115에서 17. 자, 그러면 가로가 115에서 크기가, 높이가 17. 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고정까지. 자, 같이 따라 나오는 게 그 채우기 부분 들어옵니다. 채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문제상에 이거는 색깔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파랑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면색을 파랑 색깔, 색상을, 이건 주어져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여기 원본에 파랑 색깔 맞추셔서 클릭. 자, 그 다음 선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선에는 곡률 정합니다. 자, 곡률이 지금 완전 좌우가 둥근, 이건 반원이거든요. 반원 선택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이 안을 잡고 살짝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글상자에 글을 입력해 볼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동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글자 입력하실 땐 바깥에 잠깐 클릭했다가 안쪽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 내용은 여기 스마트 셀터 클린에어 기능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 젖혀보겠습니다. 스마트 쉘터, 그 다음에 클린 에어 기능 입력하시고, 자, 이제 미처 못했던 아까 글꼴과 정렬을 해볼 텐데요. 글꼴 하실 때, 자, 글자를 드래그 하셔서, 자, 글꼴은 궁서 22 하향. 자, 그러면 빠른 메뉴 이용해서 화살표 궁서 따닥 22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기 있는 빨간색 여기 부분 화살표 눌러서 글자색 흰색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맞춤. 자, 문항상에는 지금 세로 맞춤까지도 나와 있는데 수직평, 자, 가운데 내는 수평은, 수직은 자동적으로 맞춰지기 때문에요. 수평만 가운데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할 건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자, 하늘 색깔 배경과 스마트 셀터, 그 다음 그림 보셨을 때 하늘 색깔 배경이 얘네 두 개보다 밑에 있죠. 그러면 이거 하늘 색깔 배경부터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화살표 튀어나온 거 보니까 크기가, 너비가 90, 높이가 50. 자, 그러면 얘는 도형이에요. 자, 좌측 상단에 사각형 도형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위치 클릭, 그 다음 그 안쪽을 더블 클릭. 자, 크기 부분 기본으로 들어오셔서 크기는
너비가 90 따닥 90, 그 다음에 높이 따닥 50, 그 다음 크기 고정하시고요. 채우기 이동하셔서 색상은 지정이 없습니다. 임의의 색깔 지정하시고 선 부분 들어가실 건데요. 공렬은 직각 공렬입니다. 공률입니다. 그럼 직각 그대로 두시고 설정 위치를 살짝 마우스 이동하셔서 맞추시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왼쪽부터 할게요. 이거를 글자 꾸미기 글맵쉬라고 합니다. 글맵쉬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글맵쉬 이용해서 육각형의 40, 40짜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맵쉬는 우리 도형이 아니라 도형과 글상자가 아니라 별도의 입력 부분 들어가셔가지고 글맵쉬라고 있습니다. 글맵쉬 위에 도형 부분 선택하셔서 글맵쉬의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자, 이 글자를 보시고 스마트 쉘터 기능 글자 입력해 볼게요. 스마트 쉘터 기능 입력하시고 자 밑에 보면 글맵쉬 모양과 글꼴이 있습니다. 자, 글맵쉬 모양은 문항상에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가지고 네 번째 줄쯤에 찾아보시면 세 번째 줄쯤에 찾아보시면 육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글맵쉬 모양에서 육각형 선택하시고 글꼴도 여기서 잡아줍니다. 자,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부분 얘는 글자 입력이 안 돼요. 따닥해서 얘는 좀 아쉽지만 맨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셔가지고 굴림을 찾아봅니다. 굴림을 클릭해서 자, 입력해 주시고 설정. 그럼 얘가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림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는 위치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기본에 들어오셔서 이젠 치수랑 그 다음 색상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치수랑 색상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육각형과 굴림을 먼저 처리했는데요. 글자 크기와 그러니까 그 글맵쉬 크기와 그 다음에 빨강 색깔 이걸 채우기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40, 40. 자, 크기 너비가 40, 높이 따닥 40. 그 다음에 크기 고정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글맵쉬랑 그림은 얘 두 개는 이제 글 앞으로 하셔야지만 글자가 빠져나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설정 이렇게 눌러버리면 글자 아직 앞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그 40, 40 크기 고정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는 글 앞으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글자가 빠져나간다. 자, 이제 빨간 색깔 글자를 넣을 텐데요. 좀 신기한 게 얘는 선이 아니라 얘는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로 이동하셔가지고 연색을 빨간 색깔 맞춰줍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 보면 글맵쉬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로 크기 지정하시고 글 앞으로 하셔야지만 그림도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 부분 이동하셔서 입력에서 그림 모양 선택하시고 자, 그림 위치는 우리 문서에 ITQ 더블 클릭 보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걔를 더블 클릭하시고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림이 로고 2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줄에 로고 2. 자, 그럼 로고 2를 찾으셔서 하시는데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선택 이쪽 오른쪽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쪽 부분 여기 보시면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 해제 글자처럼 취급 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열기 누르면 얘도 뒤로 들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하실 때 주의하셔서 삐져나온 부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치수부터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치수는 50, 35 그림 효과 해색조. 자 그러면 크기가 너비가 50 높이 더블 클릭 35 하시는데 크기 고정하시고 글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 상자랑 그림은 글 앞으로 하셔야지만 빠져나간다. 자 얘는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그림 부분 들어가시면 그림 효과라는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회색조 항상 회색조 나오니까 클릭하셔서 설정 하시고 얘 위치를 잡아준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지금 하이퍼링크라는 게 그림에 나오는데요. 얘는 지금 당장 처리할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셀터 운영 개선 방향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5번 문항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5번 문항에 이 첫 번째 제목 부분 작성하시고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밑에 부분 완성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하실 때 먼저 여기 있는 목록의 번호부터 작성하실 텐데요. 이 문제를 잘 보시고 하나는 번호가 들어가는 도형이고 하나는 그냥 도형입니다. 자, 어느 게 밑에 깔려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시니까 직사각형이 동그라미보다 밑에 깔려 있죠. 그럼 직사각형부터 먼저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각형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에
사각형 선택하시고 목록 들어갈 부분 클릭, 얘도 더블 클릭. 자, 치수 관련해서는 아래쪽에 13, 6 임의의 색. 자, 그러면 색상을 너비가 13, 그 다음 높이가 6, 그 다음에 크기 고정, 그 다음 채우기는 임의의 색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요. 설정, 위치는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타원 그리기 통해서 번호를 넣어 볼 텐데요. 타원은 사각형과 다릅니다. 타원은 여기 원형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실 부분 클릭, 그 다음 얘도 안쪽을 더블 클릭. 자, 치수 관련해서는 12, 12. 면색은 항상 하향색입니다. 12, 12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들어가서 너비를 12, 높이는 12, 그 다음에 크기 고정 하시고, 면색은 하향색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다. 설정 누르시고 위치를 안쪽 잡고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문항과 비슷하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안쪽에 글자가 들어갔죠. 얘는 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글자를 이게 넣으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글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 거기 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셔야지만 도형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이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과 치수 부분, 굴림의 20 가운데. 자, 글꼴은 굴림으로 선택하시고, 크기 더블 클릭 20 선택하시고, 얘를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 점선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글상자예요. 설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이용인데 여기 특이장점이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드래그해서 그리실 건데요. 가급적이면 왼쪽과 오른쪽 넓이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두 줄로 안 나오게, 한 줄로만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글상자를 이용하시게 될 건데, 좌측편과 우측편을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뭐 넓게 그린다고 감점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쭉 해서 가로로 최대한 짧게만 있고요, 최대한 길쭉하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얘는 글상자는 이제 위에과는 다르게 글자부터 먼저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키기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매연 차단 및 정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이제 글꼴을 정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전체 드래그 하시고, 글꼴 부분은 자, 도둠의 18 가운데. 자, 도둠의 글꼴 도둠 크기는 18, 그 다음에 가운데 설정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선과 채우기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선은 파선, 면색은 없음. 자, 하실 때 이 테두리 부분, 자, 이 테두리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크기는 없습니다. 지정이 없고요. 채우기 들어가서 채우기는 색상이 아닌 없음으로 하시고, 선 부분 들어오셔서 선은 파선입니다. 종류를 선택해서 얘는 세 번째 있는 얘 종류가 파선입니다. 점선 쓰셔도 되고요, 파선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선을 추천드려요. 파선 선택하시고 설정. 자, 그러면 채우기 없음과 파선. 지금 다른 거 클릭하지 말고, 자, 이제 이 형태 그대로 1번, 2번, 3번이 똑같은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왼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하면 하나 더 추가, 클릭하시면 3개가 추가됩니다. Shift는 선택의 기능을 하고요. 이 3가지가 모두 선택됐다면 컨트롤 키는 복사의 기능을 합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시고 아래쪽 내리는데 이런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실 때 Shift 누르셨다면 이제 Shift 누르면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수직으로 복사가 돼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 하실 때는 요 가운데 글상자 넓잖아요. 이쪽에 넓은 거 잡고 드래그 드랍, 컨트롤 시프트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드래그 드랍 하셔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참고로 한글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잠점 일부 당하더라도 글자를 다 적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부분만 2로 수정하고, 자, 중간에 있는 글자 내용을 바꿔주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다음 여기 배경색도 바꿔줘야 돼요. 다른 색이기 때문에 2번 밑에 더블클릭 채우기 들어가셔가지고 색상을 다른 임의의 색으로 변경.
그 다음 얘도 숫자를 3으로 맞추고 글자 변경. 그 다음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임의의 색으로 변경.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 3번, 4번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한번 하고 전송을 할게요. 좌측에 저장 버튼 한번 딸깍 누르시고 그 다음 코아스 여셔가지고 답안 전송, 그 다음 답안 전송 눌러서 전송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갈 텐데요. 5번 문제 하실 때는 제가 표시를 좀 드리자면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를 먼저 하시고 글자를 먼저 입력하시고 이게 한 번, 한 단계, 그 다음에 요까지가 두 단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 여기 있는 게 세 단계 하신 다음 이제 기타 부분 여기 있는 머릿말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쪽번호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 푼다, 시간이 빠르면 타자가 빠르면 다 풀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다 못 푼다는 전제를 하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하나, 둘, 세 개 완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완료하시는 절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부터 먼저 할 텐데요. 글자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먼저 글자를 한번 쫙 적어줍니다. 제가 적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엔터 한 칸 눌러서 한 칸 띄워주시고 제목 부분을 적어줄게요. 하실 때 요거 하시고 나서 바로 글꼴을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여기에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그러면 도둠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적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엔터 누르면 이 서식 그대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글자는 어디까지냐면 글자는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적고 나서 이제 서식을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엔터 이미대로 누르지 마세요. 쭉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간에 보시면 이쪽에 한자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평가 적고 나서 한자를 누르시게 될 건데, 자, 뭘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이제 요거하고 한자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평가 적고 여기서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될 건데, 그럼 여기만 평가 이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문제 보시는 거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그 시험장 가면 꼭 요거 한글과 한자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설치하시면. 그래서 이걸 보시고 꼭 한글과 한자로 된 이 형태를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한글과 한자 이렇게 맞추시면 평가가 유지되고 갈로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자키 눌렀을 때 한자를 선택을 하시고 밑에 입력 형식을 처음 하실 때는 한번 봐주세요. 시험장이 이렇게 세 번째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맞추시고. 자, 바꾸기 하고 이어 적겠습니다. 평가 틀린 것들 좀 보실게요.
한자키 눌러서 자, 지적 한자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적은 요 한자를 쓰고 있네요. 그럼 네, 지적 선택하시고 한 번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한글과 한자는 바꾸기. 그 다음에 지적. 자, 이 다음에 보시면 지적되었다 다음에 요때는 여름 줄바꿈을 하셔야 돼요. 줄바꿈해서 여기를 스페이스바 공백을 2칸 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2번 정도 미리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단계 글자를 먼저 넣고, 자, 위에 자 먼저 글꼴 도듬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먼저 드래그해서 하시고요. 글꼴을 도듬,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8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하시고 가운데 정렬 합니다. 컴퓨터. 네. 두 번째가 책갈피. 자, 어떻게든 책갈피는 넣는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책갈피, 여러분들 책에 책갈피 넣을 때 어떻게 돼? 책갈피 종이에다 책갈피 넣으실 때 이렇게 한쪽 종이에다가 이렇게 탁 한쪽에다가 탁 이렇게 꼽아서 넣잖아요. 이렇게 꼽아서 넣기 때문에 이 상태 책갈피 넣으실 때는 요거를 지금 블록 지정해서 넣는 게 아니라 스마트 S자 앞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딸깍 하셔서 블록 하시지 마시고 여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커서로 두시고 넣으실 때는 위에 입력 메뉴에 가운데 보면 책갈피라고 있습니다. 책갈피 커서 두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책갈피 이름은 문제에 주어진 게 스마트 쉘터라는 글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쉘터라고 책갈피 이름을 커서로 두시고 위치로 두시고 넣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요거 끝났잖아요. 그럼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아까 미처 못했던 하이퍼링크라는 거. 지금 책갈피로 이동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미처 못 눌렀던 거 위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그림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거기에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한글 문서 선택하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스마트 쉐이터라는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넣기 누르시고 바깥에 잠깐 클릭했다가 여기 살짝 마우스 올리니까 설명이 나와요. 컨트롤 누른 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다 컨트롤 누르면 손가락으로 바뀌거든요. 하이퍼링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책갈피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까지 하면 위쪽이 되었고요. 그 다음 덧말 넣기 들어가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이제 다시 여기를 또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덧말 넣기는 드래그 하시고, 자, 이 위쪽에 있는 게 덧말입니다. 위쪽 스마트 미래 도시를 위한 이 덧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블록 지정하시고, 역시 입력인데, 자, 덧말은 입력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덧말 부분은 입력에서 화살표 누르셔야 있습니다. 화살표 누르시면 밑으로 가다 보면 덧말 넣기 찾으셔서 그 다음에 덧말 부분 있으신데요. 혹시 본말이 안 적혀있신 분들은 블록 지정을 안 하고 오셨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말 부분에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은 스마트 미래 도시를 위한 덧말 부분, 스마트 미래 도시를 위한 이라고 입력을 덧말에 입력하시고 넣기. 자,
자, 그러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두 칸이 띄어졌지? 아, 설명 안 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부분. 자, 보시면 밑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문단 커서를 두셔야 됩니다. 서자 앞에 드래그 아니라 이게 아니라 서자 앞에 커서를 두시고 얘는 꾸며주는 거예요. 장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서식에 들어가면 되는데 서식에서 메뉴를 이렇게 또 찾아도 되는데요. 요거 문단 첫 글자거든요. 근데 이거 또 찾기가 또 힘들어. 그래서 보통 전 서식에서 화살표 눌러서 이쪽으로 화살표 눌러서 첫 글자씩 들어가라고 추천드립니다. 방금 전에 입력에 덧말했잖아. 서식도 서식의 화살표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오시고, 자, 문항상 잠깐 보시면요. 글꼴 굴림의 면색 노랑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게 모양에서 두 칸을 차지하도록 두 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글꼴 부분에 굴림, 이것도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굴림자 찾아서 클릭, 그 다음 면색 부분에 노랑 색깔, 굴림의 면색 노랑 하면서 두 줄로 입력을 하도록 설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 각주라고 된 게 있는데요. 해당 글자를 찾아서 그 뒤에다가 커서 두십니다. 스마트 쉘터 여기 뒤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각주를 넣는다. 자, 그래서 얘는 입력 부분 들어갑니다.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각주라고 된 게 뭐 잠깐 왼쪽쯤에 있습니다. 각주 선택하시면 얘가 밑으로 쑥 빠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지에서 맨 아래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각주를 넣고, 좀 빨랐는데 각주는 스마트 쉘터 뒤에 두시고 각주 넣으시고 아래쪽 빠지면 여기다가 일단 먼저 번호 모양부터 봅니다. 이게 지금 1괄로가 아니라 번호 모양 가나다 동그라미거든요. 그럼 위쪽에 보면 번호 모양 있는데 클릭해서 가나다 동그라미 선택하셔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기역 동그라미네요. 그러면 번호 모양에서 기역 동그라미 바꿔주시고, 그다음 글자 부분은 여기 이어서 이 내용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시고요. 자, 각주 입력이 완료되셨을 때 나갈 칠 때는 여기 위에 보면 각주 메뉴, 주석 메뉴에서 닫기 누르셔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이쪽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넣어 줄게요. 자, 그럼 입력에 자, 그림 부분 아까 넣는 방법 똑같이 선택하시고 문제 어떤 그림인지는 그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사 선택하시고 열기 하면 뿅 크게 들어가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모서리 부분 작고 줄여지거든요. 조금은 작업하기 편하게 살짝 줄여두시고 크기는 많이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자,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6개 중에서 한쪽만 쓸 건데 그거를 문제에서는 자르기 기능이 이용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르기 하실 때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에 자르기라고 클릭하시면 자, 모서리가 여기 동그라미나 사각형이 아니라 자르기 선택하면 이렇게 각진 모형으로 바뀝니다. 각진 모형 쪽을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자를 수가 있어요. 아래쪽도 남겨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만 이렇게 잘라서 남겨줍니다. 실수로 많이 잘랐다 싶으시면 자르기 상태에서 다시 복구가 되니까 맞춰주시고요. 자르기가 완료되셨다면 바깥에 잠깐 클릭했다가 자르기 완료, 그 다음에 그림을 다시 더블 클릭 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제 치수 40에 자르기 완료됐고 40에 40에 바깥 여백 2. 자, 그러면 크기는 넓이가 40, 높이가 더블 클릭 40. 그 다음에 크기 고정. 근데 얘는 오히려 그래프를 하시면 안 돼요. 크기 고정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백 캡션 들어오셔서 왼쪽 여백을 위로 한다. 이건 항상 똑같은 치수입니다. 설정 버튼 눌러서 자, 이제 위치를 왼쪽으로 하시는데요. 잠깐 창을 닫을게요. 하실 때 여기가 좀 가급적인 여백에 벗어나지 않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다 완료됐어요. 첫 번째 우리 체크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첫 번째가 여기까지라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이 완료됐으니까 일단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 전송.
자, 지금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럼 최소한 6가지는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밑에 부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신경 쓰지 말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글자 적으실 때 이번에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일단 적어줍니다. 그런데 아래쪽 적으실 때 여러분들 적으실 때 여기 있는 이 번호, 이게 그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요쪽 부분은 다시 여기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하지 말고요. 글자만 딱 작성을 해서 총 6줄을, 자, 위에 제목과 6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요 아래쪽에 한 칸 띄우고 위치해 주시고요. 특수문자 입력하실 때는 넣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입력 부분에 메뉴 들어가시면 우측편에 문자표라고 있으신데요. 문자표 위에 거는 방금 전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표 글자를 누르시고 거기에 문자표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시험장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사용자 문자 편지 확인을 하시고요. 거기에 기호 1번과 2번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 보시고 지금 문항상에 이렇게 마른 무 모양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기호 1번에 보니까 없네요. 그럼 기호 2번 들어가셔서 해당 문자를 선택하시고 넣기 누르시면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이어서 적어볼게요. 글자부터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스마트 쉘터 분야별 만족도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6줄은 여기 번호 모양은 작성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글자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엔터도 미리 2번을 딸깍딸깍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2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실 때, 아이고 다 났네요. 버리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시고 이제 위에서부터 설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실 때 이 선택 부분 이거 잠깐 지울게요. 하실 때 제목 부분 하실 때 먼저 이 두 개, 이쪽은 2개입니다. 먼저 뭐냐면 이쪽 전체 블록 지정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셀터 이 부분만 블록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2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림 18까지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전체를 블록 지정하시고 한 줄을, 그 다음에 글꼴의 굴림 크기를 18까지는 전체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 색깔 배경색은 자, 지금 별도의, 자, 이쪽 빨간 색깔 부분이 별도로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실 때 글자 부분만 드래그를 하시고, 자, 글자 색깔은 있어요. 그 글자 색깔은 여러분 빠른 메뉴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 주지 말고 글자 모양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줄 수도 있지만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으세요. 자, 그 이유는 우리 글자색만 주는 게 아니라 음영색도 줘야 되는데 음영색이 여기 메뉴에 없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글자 색깔, 하양 색깔, 음영 색깔, 빨강 색깔 여기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흰색을 주셔도 되지만 그럼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글자 색깔, 음영색은 자, 블록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에서 자, 글자색, 음영색은 여기서 같이 주신다. 글자색, 흰색, 음영색, 빨강.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에서 글꼴 크기 하시고 글자 부분만 하셔서 그 글자색과 음영색을 글자 모양에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문단번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단번호 하실 때, 자, 여기 있는 6줄을 모두 드래그를 하시고요. 문단번호는 꾸며주는 거. 자, 아까 글자체도 꾸며주는 거. 서식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서식 메뉴에서 문단번호를 이렇게, 이쪽이 문단번호거든요. 이쪽 문단번호 넣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아이콘이 헷갈려 보다 보면. 서식 부분 여러분 오시고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문단번호 모양을 추천드립니다. 문단번호 모양 오시고, 자, 글머리 기호가 아니라 문단번호 오시고 첫 번째 거 선택, 첫 번째 걸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로 이동합니다. 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번호 서식에 웃음 표시 이 꺽쇠와 2가 1이 있죠. 여기는 또 꺽쇠가 2가 있어. 꺽쇠가 3이 있어. 근데 이 꺽쇠 1은 건드리지 마시고 뒤에 있는 점 부분 여기가 꾸며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번호를 보시고 디자인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1 하시고 점이 있죠. 그러면 꾸며주는 게 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점은 그대로 두시고, 자, 꺽쇠 1 점은 그대로 두시고 번호 모양만 보시면 되는데 뭐 때마침 1, 2, 3 번호 모양 똑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너비 조정만 20의 오른쪽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너비 조정은 문제 항상 똑같습니다. 1수준 20 오른쪽, 2수준 30 오른쪽. 이건 똑같이 들어간다. 너비는 20 주고 정렬은 오른쪽 주시고요. 자, 2수준 보겠습니다. 2수준은 어떤 꾸밈이 있는지 볼게요. 자, 보시니까 자, 1 동그라미 돼 있죠. 그러면 1 동그라미 뒤에다가 점이 붙지도 않고 괄호도 붙지 않았지. 그러면 이건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꺽쇠 2까지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뒤에 점이 붙지 않았지. 그러면 이 점을 지워줍니다. 지워주시고 번호 모양만 1 동그라미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준의 너비는 30, 그 다음 정렬은 오른쪽 맞춰준다. 설정 누르시고요.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1, 2, 3, 4, 5, 6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한 단계씩 내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1번, 2번, 1번, 2번. 드래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2번과 3번 할 때 1이 걸리지 않도록. 자, 2, 3.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앞쪽에 이쪽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선택하시고 나서 자, 서식 부분 글자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쭉 보시면 여기 수준 낮춤이라고 있으십니다. 자, 수준 감소 누르셔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 3, 4도 두 줄만 드래그해서 수준을 감소하면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줄 간격 180 하실 때는 요 모두를 6줄을 모두 선택하시고 상단 부분에 줄 간격 여기 160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18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2번 문제입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요 선택된 상태 저장하시면 여러분 요 저장 메뉴가 블록 저장이라 해서 엉뚱하게 되거든요. 해제시키고 저장 하시고 전송. 자, 지금 전송이 막혔죠. 자, 그럼 전송을 했다 생각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답안 전송하시고 있음 떠 있으면 답안 전송 눌러서 닫기. 자, 이제 3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번의 세 번째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자, 한 칸 띄우시고 역시나 밑에 자, 입력하실 때 요거 특수 문자 들어가죠. 근데 참고로 첫 번째 특수 문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력 들어가시고 아까 특수 문자는 문자표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표에서 이렇게 내려가시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이 위쪽을 선택하시면 당구장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게 나오게 됩니다. 선택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 칸 띄우고 스마트 쉐터 운영 현황 조사. 스마트 쉐터 운영 현황 조사 입력하시고요. 자, 바로 하시지 마시고 표까지 다 만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밑에 엔터 눌러서 표 만드실 때는 아까 입력에 표 들어가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2번 문제와 다르게 줄수와 칸수를 우리가 셀러봐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쉽게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 세로부터 먼저 세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나중에 세주거든요. 세실 때 자, 밑으로 몇 칸이 되는지 제일 많은 칸수를 세는 거예요. 지금 줄이 여기가 제일 많네요. 그러면 1,
2, 3, 4, 5. 그럼 세로로는 5칸입니다. 이거 5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5줄이라고 하고 가로도 가장 많은 칸을 셉니다. 거기 보면 1, 2, 3, 4. 그러면 이걸 줄 수는 5라고 하고 칸 수를 4라고 합니다. 5, 4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 수는 5, 칸 수는 4. 나머지는 기타 설정 그대로 들어가시고 안되기. 자, 여기서 하실 때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있는데 좀 단축키를 또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단축키 하실 때 물론 단축키를 못 외우시겠다면 이건 단축키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마우스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에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합칠 때 단축키가 뭐라고 되어 있어? M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M 단축키 머지라고 하거든요. 머지가 합치기인데 병합 M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합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성하시다가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합치고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M 마지막 보시면 4줄을 모두 합치게 드래그해서 M 합치고 글자를 입력할 텐데 중간중간에 글자 너비를 보시고 다이어트 해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두고 입력을 해볼게요. 구분. 그럼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 탭으로 나가진 않고 이때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오른쪽 부분을 자, 경계선을 잡고 다이어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사. 필요한 부분 남겨주고 오른쪽 부분을 경계선을 다이어트. 너무 넘어가면 이렇게 두 줄 되니까 한 줄로 다이어트.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이거는 여러분 강제로 줄바꿈 해주세요. 요거는 엔터 눌러 줄바꿈 하십니다. 필요한 부분 남겨놓고 다이어트. 근데 여러분 적당히 다이어트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칸이 즉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두 줄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실 때. 그래서 조사 결과 자, 그러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넓이를 조정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요 밑에다가 클릭하시고 엔터를 2번 정도 눌러놓고 미리 좀 당겨 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위에부터 할게요. 얘는 자, 위쪽부터 제목부터 할 건데 아까 위쪽에 제가 이거 2번 한 데 있죠. 얘는 3번이야. 그래서 어떤 3번이냐면 전체로 글꼴과 크기 맞추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쪽 부분을 밑줄을 글자 부분만 밑줄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위쪽에 강조점들이 나와 있죠. 이거 위에 이쪽에 보면 동그라미 땡땡들 있잖아요. 이거 강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을 하면서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굴림과 18 얘는 전체로 하거든요. 전체 한 줄 드래그해서 글꼴을 굴림의 크기를 18포인트 얘는 전체로 들어갔고 그 다음 글자 부분만 제가 드래그를 해서 얘는 이제 밑줄 아니면 기울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건 어디 있냐면 글꼴에 보시면 얘가 굵기였잖아요. 밑줄 아니면 기울임 이렇게 문제 나오거든요. 밑줄 저는 넣겠습니다. 밑줄 넣고 그 다음에 강조점은 아까 색깔 넣을 때 제가 오른쪽 클릭했잖아요. 글자 모양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쉐터 여기 강조점 넣으실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으로 오시면 글자 모양의 확장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확장이라는 데 보면 아래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 클릭하셨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니까요. 이걸 모양이 좀 잘 안 보여 작아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설정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사 부분만 들어가 있으니 조사도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 그 다음에 강조점, 작은 동그라미 넣어서 설정. 그러면 첫 번째 이쪽 위에는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 표 부분 설정을 할 건데, 표 전체부터 저희가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표 전체 선택하시고 얘는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 자, 글꼴을 도둠 10은 똑같고 가운데 정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테두리를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위아래 이중실선 좌우는 선 없음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는 앞서서 저희 단축키 L자 있었죠. L 선택하시고 위아래는 이중실선. 그러면 테두리 부분에 이중실선 하시고, 아까 바깥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위아래만 하시고 위쪽과 아래만 하시고 설정.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L 눌러서 좌우는 없는 선. 그래서 종류를 여기 선 없음 선택하시고 얘를 좌우는 선 없음 하셔서 설정. 자, 이렇게 하시면 잠깐 해제시켜 보여드릴게요. 위아래는 이중, 그 다음 좌우는 선 없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이쪽 첫 번째 행에 보면 아래쪽에 이중실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을 쭉 드래그해서 얘도 L자 눌러서 라인 선택하시고 종류는 이중, 선은 아래쪽 선택 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중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배경 들어갈 텐데요. 지금 잡힌 영역 그대로 L자 눌러서, 자, 배경인데 테두리가 아닌 배경 들어가시는데요. 자, 그라데이션 배경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배경을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 자, 그라데이션 중에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넣고 유형이 가로짜리 넣고 시작색 노랑 하양. 자, 그러면 유형 부분에 가로로 선택하시고 시작색 노랑 색깔, 끝색은 하양 색깔. 그래서 그라데이션 가로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 하시고 나서, 제가 놓쳐버렸네. 다시 그라데이션 가로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 하시고 나서 설정.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표 부분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한 칸 띄우시고, 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서울도시연구원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서울도시연구원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단히 도둠 24 진하게 오른쪽은 되는 장평이 없어요. 그래서 도둠 글자 크기 24 진하게 오른쪽은 되는데 장평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메뉴에 장평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 이동하시면 여기에 기본 오시고요. 거기에 보면 장평이 있습니다. 기본에 보면 장평 105라고 돼 있죠. 105 입력하신 다음에 설정.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3단계 완료하시고 저장 전송, 저장. 저장 전송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원래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때쯤 시간이 아슬아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장 전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에 남은 부분 머릿말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 하겠습니다. 이걸 왜 남겨놨냐면 얘는 둘 다 쪽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자, 그래서 상단에 쪽 오셔가지고 쪽에 머릿말,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바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제 위로 이동합니다. 자, 보실 때는 작성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스마트 교통 연구실 작성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 교통 연구실 작성을 하시고 여기 글꼴에 대한 설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서 10 오른쪽 정렬, 글꼴을 궁서 글자는 10 크기 오른쪽 정렬 하시고 우리 주석처럼 나갈 때는 닫기 버튼 누르면 나가집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 매개인데 쪽번호는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번호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번호 시작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와 두 번째를 숨기기. 자, 번호 모양 만들고 시작 숫자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 숨기기. 자, 그러면 이건 어디냐면 쪽에서 번호 모양을 정하고 시작 번호를 맞추고 감추기, 이 세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자, 쪽번호 매기기 들어가서 번호 모양을 정할 건데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모양은 줄표가 없는 ABCD니까 알파벳 대문자예요. 자, 줄표가 없는 ABC. 자, 그래서 번호 모양을 위치랑 줄표 없고, 자, 번호 모양을 일단 정해줍니다. 자, 넣기. 그러면 번호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숫자. 자, 그럼 3번으로 시작이 시작 숫자입니다. 선택하시고 시작 숫자는 문제에 있는 번호입니다. 5로 시작. 자, 그러면 3번으로 시작하셔서 시작 번호는 5로 맞춥니다. 그럼 2로 만들어지죠. 다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랑 첫 번째 페이지에 쪽번호가 없어야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 페이지에 번호가 있죠. 이걸 두 개를 없애버릴 겁니다. 하실 때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빈 공간 클릭하시고, 자, 감추기 누르시는데요. 쪽번호를 선택하시고 설정. 자, 그러시면 이제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없어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 역시도 빈 공간 클릭, 현재 쪽 감추기, 쪽번호 선택, 설정 눌러서 감춰줍니다. 자, 다 되셨다면, 진짜 다 했기 때문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코아스 전송 누른다. 자, 답안 전송 닫기 누르시면 시험이 완료가 됩니다. 그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남았을 때 혹시나 틀린 부분들, 혹시나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나 이 빨간색 밑줄 보시면 틀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빨간색 밑줄이 무조건 있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맞춤법이기 때문에 빨간색 밑줄에 오타 났을 때는 특히나 빨간색 밑줄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오타 부분 확인하실 때 이 빨간색 밑줄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오타를 찾을 수가 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혹시나 하실 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최대한 이제 마지막 문제 풀 때 제가 말씀드린 단계 푸는 거 있잖아요. 단계별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하시고 마지막에 머릿말, 번호 매기기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저장을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이제 시험 전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엑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